애플이랑 삼성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거를 서로 공격하면 재미라도 있는데 공격을 했는데 얘가 받아주질 않잖아. 1등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명품 브랜드 같은 위상을 얻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외국을 나갔어. 외국인 친구가 생겼어. Do you know Samsung? 이랬는데 나 외국인 친구가 What the fuck is that? 이러진 않잖아. 30초 안에 대중들에게 야 외워 빨리 야 빨리 외워 이게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의 힘이다. 약간 이런 건가? 암기력 테스트인가요? 이거를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애플 생태계가 삼성보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좋은 것도 있어요. 애플 생태계가 삼성 생태계보다 좋은 것도 맞아요. 두 가지야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마케팅이. 우리는 접혀요. 우리는 카메라가 좋아요. 요거 두 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버입니다. 우리가 초면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처음 보거나 어떤 사물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외면입니다. 내면을 보려면 상당히 깊은 대화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기업과 브랜드에 적용이 된다면 마케팅이 바로 외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을 곁들인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삼성의 마케팅입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마케팅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자로서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따위를 말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느냐, 이 영상에서만큼은 이 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케팅은 결국 이제 브랜드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그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거죠.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마케팅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게 자랑하느냐, 뭔가 사실 사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함축적인 표현을 하고자 이러한 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의 위치, 이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 기반을 해서 제가 새롭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1분기를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1분기 기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62%, 삼성이 16%, 그 뒤로 오포, 샤오미 등등등, 화웨이 이런 중국 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더 현실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애플에는 사실 판매량 자체 또는 점유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62%랑 16%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 이상을 먹은 애랑 그 다음에 4분의 1을 먹은 애랑은 얘기가 다른 거죠. 4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사실 정말 해외를 나갔을 때 좀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미국을 갔다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라든가 하물며 일본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정, 그다음에 역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점유율은 높지 않습니다.
삼성을 사용하는 게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다. 따라서 F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가전 분야를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전 분야. 야, 삼성과 LG가 가전은 1위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주제의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컨텐츠를 기획한 계기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삼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자, 삼성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요건 또 재밌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77%입니다. 애플이 22%. 그거에 비하면 이제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고요. 자, 그럼 앞서 말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삼성은 국내, 즉 홈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 본다면 애플에 위협을 주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 가치가 흔들리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의 현실적인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악플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적인 위치를 알아야, 그러니까 객관화된 위치를 알아야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인류들은 정말 어떤 마케팅을 펼치느냐,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선 1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일단 애플은 경쟁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마케팅을 펼칩니다. 일단 소위 말해서 이미 내가 1등인데 굳이 누구랑 내가 비교할 이유가 있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광고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술적인 요소를 제품에 부각하고자 하는 요소와 결합시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광고가 애플의 에어팟 광고였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 키튼의 그 행위예술 굉장히 많이 오마주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CG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런 광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땅을 파서 트램펄린을 설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됩니다. 애플이 내놓은 광고 컨셉은 의외로 심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을 합니다. 바로 창의성이라는 부분이죠. 애플이 밀고자 하는 키워드를 표현을 하자면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마치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저 창의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걸 극대화시킨 광고가 바로 박찬욱 감독과 콜라보레이션한 일장춘몽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욱 감독과 콜라보를 하면서 저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어떠한 장치, 뭐 자막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이걸로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광고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애플로 찍었다라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이폰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흔히 말하는 에루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3사의 공통적인 것은 경쟁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영진이 의식을 하는 거고, 광고 영상 또는 광고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쟁할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루이비통과 샤넬과 에르메스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타사보다 대단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광고는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이제 가질 수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 이 아름다움과 이 풍요를 허락하겠다 라는 뉘앙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의식하는 브랜드는 누가 있을까요? 삼성이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네, 그 밖에도 사실 코카콜라와 펩시도 있고 정말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전자기기 쪽으로 알아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 둘은 이제 서로 경쟁하는 컨셉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골자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삼성이 폴더블 광고를 만들었을 때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 기획안이 통과가 됐다고? 요런 생각. 광고를 보시면 애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자기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는 갖은 노력을 합니다. 애플 유저죠. 이 영상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 이게 삼성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이게 삼성이 펼치고자 하는 마케팅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골조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노트 8을 만들고 나온 광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광고죠. 이건 역시 이 광고를 한번 보시면 이 광고에는 머리가 애플의 그 노치라 그러나요? 노치 디스플레이를 비판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저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매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저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애플 유저들의 저격을 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반응이 뜨거웠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대 기업 두 개가 맞붙은 거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엄청나게 큰 파장과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였던 거거든요. 당시의 반응은 되게 양립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다 라는 그런 리액션도 있었고, 또 하나로는 굉장히 재밌었다 요런 리액션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을 공식적으로 저격을 한 영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반응을 안 해줘요. 애플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약간 오케이 공격을 수렴한다. 그래서 애플은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여기서 그 형이 왜 나와? 이럴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갤럭시 탭의 단점으로 꼽혔던 게 뭐냐면 단자가 하나밖에 없다 였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HDMI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단자를 꼽을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서로 마케팅으로 공격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2위 브랜드들이 하는 그런 광고 포지션입니다. 그것도 이제 2위들 중에서도 전형적인 2위들, 그러니까 2위를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브랜드. 그래서 1위를 공격해서 이슈를 얻어내고 그 이슈를 통해서 이 이슈가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흔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가 노이즈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경쟁 구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열광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과연 좋은 마케팅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슈화를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이 마케팅 방식에 대한 한계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챕터를 위해서 앞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애플과 삼성, 그러니까 1인자와 2인자의 마케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일단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것 자체가 삼성의 제가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주이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준비를 한 영상이고, 뭐 이 영상을 뭐 삼성 마케팅 팀이 보던 뭘 하던 간에 일단 뭐 보면 나야 개꿀이고 보면 나야 개이득인데, 아니면은 정말 아쉬운 점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 마케팅이 사실 어찌 보면 강제로 1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최첨단이 들어간 값비싼 전자제품 철덩어리를 파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영상들을 만드는 거의 의의가 뭘까? 저는 솔직히 광고 영상을 보면 S23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펙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S23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했을까요? 폴드 4, 플립 4, 그다음에 그 전작 22, 노트 시리즈, 22 울트라, 이런 것들이 이미
이미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카메라가 좋아졌네? 이것도 사야지? 이게 될 거라는 말인가요? 그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사실 예정인가요? 이번에 2억 화소짜리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미 폴드4를 쓰고 있어. 여러분들은 과연 사실 예정인가요? 삼성 마케팅을 보면 사실 너무 두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상을 잘 만드는 업체를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CG를 쳐바르고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서 자랑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느껴서 지갑을 열고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케팅의 정의예요. 마케팅이 하는 일이 그거야. 이제는 그냥 기술 자랑이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다 해주고 있어. 뭐 나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테크 유튜버들, 뭐 리뷰 유튜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돈 주잖아, 그 유튜버들한테. 그걸로 마케팅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핸드폰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카메라 좋아졌다고 우겨먹을 건가요? 그럼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차라리. 근데 왜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삼성이 가장 한심하게 느껴졌던 게 삼성 생태계를 전혀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되게 문제예요. 뭐 스마트 띵스 만들었죠. 그다음에 삼성 덱스 만들었죠. 스마트 스위치 만들었죠. 여기서 그런 거 퀵쉐어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위에 상단 바만 내리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얘네가. 이걸 아무도 몰라. 이거를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애플 생태계가 삼성보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좋은 것도 있어요. 애플 생태계가 삼성 생태계보다 좋은 것도 맞아요. 아예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버린 것처럼 마케팅을 안 해. 그리고 그저 또 잘난 영상 업체 또 섭외해가지고 뭐 제일기획이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거기서 하청을 줬겠죠. 외주를 줬겠죠.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찍은 영상이 전부다. 아직도 그게 전부다. 그래서 소비자가 공감을 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자막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자막이 막 뛰어나와. 좋아요 그런 거. 애프터 이펙트로 처발라져 있는 거 좋아요. 왜냐면 화려하거든. 제가 광고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요청을 받는 게 애프터 이펙트로 떡칠한 영상을 받길 원해요. 해줄 수 있어요. 더 비싸고 나야 더 이득이지. 힘든 대신에 돈 더 많이 벌잖아.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영상은 30초 15초인데 이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넣으려 그래. 대중들이 천재야? 대중들이 한 번 보면 다 외우나? 하나씩 떠먹여줘야 된다고. 마케팅이란 건 그런 거야. 나한테 우리 회사에 돈을 써줄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나씩 떠먹여주는 게 마케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냥 광고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좀 괜찮은 광고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너가 뭐 마케팅 전문가냐? 그다음에 뭐 너가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냐? 뭐 등등. 네, 전 마케팅 전문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명문대 대학원도 지금 진학을 했어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케팅 컨설팅도 해봤고 그다음에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일을 또 해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 기업들과도 일을 해보고 시행착오들도 겪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최소한 이제는 내가 어느 기업의 마케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정도는 수립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방향성이 이게 정답이니까 이 길로 걸어가야 돼. 이게 정답이야. 내 말 따라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그냥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 명의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한 명의 팬으로서 이랬으면 어떨까? 한탄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삼성에게 추천하는 마케팅 방향성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대기업이니까 애플을 의식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그 잘난 기술력을 어필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제발 근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성능을 어필하고 싶다면 실생활에서 화소수가 좋음으로써 얻는 장점들 이걸 지금 대중들이 하고 있다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150 몇만 원 내고 산 대중들이 이걸 지금 해주고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를 먼저 했어야죠. 이걸 먼저 선수층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로세서의 성능을 어필하고 싶다면 전문가급의 소비자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프로 커스터머들 또는 뭐 아마추어 커스터머들 포함해서 그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소비의 방향성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제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에게 모든 제품을 다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급을 더 주는 거예요. 뭐 애플처럼 에어, 뭐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 라인업이 왜 있는 거야? 걔네들이 그 마케팅을 할 때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다 사세요 이러나? 아니잖아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한테는 이 라인업을, 그렇지 않고 좀 여가에서 좀 그냥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요 라인업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삼성이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온 생태계 연동성까지, 그러니까 이 근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왜 자꾸 맨날 핸드폰만 내놓으면은 두 가지야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마케팅이. 우리는 접혀요, 우리는 카메라가 좋아요. 요거 두 개입니다. 왜 그냥 아예 그냥 접히는 카메라 만들지 그래 차라리. 소위 말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발 1위를 의식해서 2위를 까거나 공격하거나 그래서 이슈 메이킹을 한다? 이거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명품 브랜드 같은 위상을 얻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외국을 나갔어. 외국인 친구가 생겼어. Do you know Samsung? 이랬는데 나 이제 외국인 친구가 What the fuck is that? 이러진 않잖아. 샘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상이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블 영화에도 협찬을 할 정도의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애플을 이겨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우리 전교 1등하고 나하고 막 싸워야지. 이게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 애플이랑 삼성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거를 서로 공격하면 재미라도 있는데 공격을 했는데 얘가 받아주질 않잖아. 1등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그런 부스럼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에르메스를 이기려고 루이비통과 샤넬이 서로 경쟁하나요? 저는 여태까지 뭐 루이비통, 샤넬 들어가서 직원이 단 한 번도 타사에게 꺼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그 하위 브랜드들, 뭐 어떤 C사, 뭐 어떤 M사 들어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가죽이 뭐 에르메스보다 좋아요. 에르메스급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 급이어서 그래. 근데 진짜 탑들은 우리는 무슨 급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이상이 됐으니까. 기술력은 솔직히 개 좋잖아. 인정하잖아. 우리도 삼성의 기술력 대단한 거 우리 압니다. 그리고 현란한 영상도 좀 제발 좀 집어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15초 30초 안에 너무 많이 넣으려 그래요. 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S23 광고를 보면 카메라가 좋은 것도 보여주고 싶고 달 사진 찍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프로세서 성능이 좋은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고퀄리티 게임 영상도 넣고 싶고, 애플페이 의식해서 삼성페이도 잘 되는 거 넣고 싶고, 그리고 이역화서도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지금 파인애플 비빔밥인가요? 지금 나 말도 안 나와. 30초 안에 대중들에게 야 외워 빨리, 야 빨리 외워. 이게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의 힘이다. 약간 이런 건가? 암기력 테스트인가요? 너무 불친절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얘는 이런 것도 돼 저런 것도 돼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광고가 여러 개잖아. 광고 하나에 너무 많이 넣으려 그래. 우리 광고주들이 삼성 영상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저한테도 광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 자신이 있으면 하나에만 잘하자. 제가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어찌 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낼 걸 덜어내고 부각하고 싶은 거는 부각을 하자. 굳이 누구를 의식하고 영상 하나에 가진 거 다 때려 넣고 그러지 말고 하나에 충실하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내자. 이 영상을 보고 뭐 발작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제발 세상을 바라봐 주세요. 네. 숲을 봐주세요. 한국의 내수 시장은 중요한 게 아니야. 글로벌 스탠다드라잖아. 해외를 나가보면 너무나도 세상은 잔인합니다. 1인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 세계의 탑들은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참고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그냥 의견을 좀 제시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